오늘 날이 참 예쁘네요. 선배님의 오늘 하루를 얘기해줘요. 영화 얘기 다른 얘기도 함께 나눠봐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했어요. 영화학개론 통지서. 영화학개론 통지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저희 조별과제가 아니라 또 오랜만에 죽지도 않고 또 돌아온 통지서 방송 되겠습니다. 작년 9월이었나요? 8월이었나요? 그때쯤이 마지막 통지서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또 선배님들의 사연 아름아름 모아서 또 가지고 오느라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밀린 숙제 아니죠? 벌써 들어오시네요. 저기요, 여러분, 오늘 통지서 방송이에요. 사실 이 전에 좀 경고를 했는데 네, 제가 도저히 못 참고 조금 감성을 채워주세요. 촉촉하기로 하지 않았어? 네, 우리 좀 오늘 빠삭하게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 목소리 톤에 네. 숨소리를 좀 많이 네. 섞어봐. 너무 섞진 마시고요. 들숨날숨 갈게요. 저희 통지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정말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평소에는 저희가 매주 신작 위주로 영화 같이 보고 나서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반면에 이 통지서 방송은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보내주신 긴 사연들 가지고 같이 한번 낭독해보고, 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평소에 하는 근황 토크를 선배님들께 넘겨서 선배님들의 근황 토크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는 그런 방송입니다. 해서 앞에 저희의 든든한 또 영화학개론 친구죠, 지수별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하시고 불러주신 시그널 음악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심야 라디오 방송 분위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녹음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들으시면 아침 방송이고 점심에 들으시면 정오 방송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심야 방송 분위기를 지향할 거라는 거 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2번의 통지서 방송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저 혼자 통지서 방송을 진행해 왔었는데, 오늘은 또 특별한 게스트 2분 또 모시고 함께 여러분들의 사연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2분이 벌써 정식 소개 전에 목소리를 내주시긴 했는데요. 그래도 한 분 한 분 또 인사를 들어봐야겠죠. 가장 먼저 저희 방송의 레귤러 멤버, 조상이라면 조상, 시조새, 우리 재원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원입니다. 제가 또 재버르진 않았네요. 아직 참고로 재원씨는 그 심야 컨셉에 아직 싱크로가 맞춰지지 않으셨어요. 예. 아니 심야에 도파민 나오면 안 됩니까? 아니 물론 되는데 네. 주파수를 조금만 맞춰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물론 저도 오늘 재원 씨를 초대함에 있어서 큰 기대를 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호락호락 다 맞춰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어쨌든 오늘 방송이 통지서니만큼 조금만 좀 주파수 맞춰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통지서 방송 오늘 처음이신데 좀 어떤 생각으로 나오셨는지. 어느 때 사실 영화 볼 때보다 영화 보고 이제 하는 그런 저희 방송보다 더 생각 없이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런 정보를 안 줬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러면 거의 영에 수렴하는 거 아니야? 저 완전 내추럴. 네. 완전 자연스러운 상태. 자연스러운 상태. 예. 근데 사실 또 변명을 해보자면, 왜 통지서 방송 때마다 저는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변을 좀 드리자면, 변이요? 그러니까 저기 심야 컨셉, 경고드립니다. 심야 경고예요. 컨셉 망치지 마세요. 이게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약간 제 안에 그 흑염룡이 날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엄청 근데 되기 그게 또 때문에. 맛이긴 해. 어쨌든 뭐 네.
변명을 좀 해보자면 원래 라디오 방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라이브이기 때문에 뭐 게스트분들께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드릴 수 있지만 뭐 오늘 저희가 낭송할 선배님들의 사연이라던가 이런 거를 또 좀 미리 오픈하면 이렇게 나와주신 오늘 재원 씨의 자연스러운 리액션이 조금 퇴색될까봐 제가 오늘 좀 내추럴하게 두 분을 모셨다는 점 좀 양지해 주시면. 예, 변의 냄새가 나네요. 아 죄송 선배님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나 지금 목소리 깔고 있는데? 아, 목소리를 깐다고 그러니까. 해서 그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 이쁘게 얘기를 한다고 네. 해가지고 욕이 아닌 게 되지는 않잖아요. 네. 미친놈아. 이거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 오늘 방송 망했어.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 표표님께서 네. 이제 좀 더 촉촉한 목소리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게. 틀리기만 해봐라. 안녕하세요. 복정동 소나기 표표입니다. 네. 평소랑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좀 다르지 않았어요? 뭐가요? 좀 목소리 작게 한 거요? 약간 배우의 그 숙련된 호흡이라든가 약간 이런 게 아무래도 감성에 젖어들 수 있게 약간 너무 숙련돼서 못 느꼈나 보다 우리가. 너무 너무 그러니까 리얼인 내추럴. 거지. 너무 다큐. 너무 아, 내추럴해서. 그런가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또 표표님까지 오늘 모시고 통지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너네 이따가 보자. 호흡 막혔는데? 제발 제발 우리 방송 사보타주 하지 마. 자, 진행해 주시죠. 네, 사실 다 농담이었고요. 뭐 저희가 심야 방송 컨셉을 지향한다고는 했지만 또 이렇게 대낮 같은 분위기의 방송도 또 가끔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 이제 포기 씨도 포기 네, 지금 메타로 노선을 들고 있는 게 지금 머리 이렇게 돌리는 게 보였거든요. 네. 두 눈을 질끈 감고 아, 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또 길들여지지 않을 야생마 모셨기 때문에 벌써 고삐를 채우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평소에 두 분은 좀 라디오나 이렇게 사연 읽는 방송 많이 들으시나요? 예전에 컬투쇼 많이 들었었어요. 좀 웃긴 위주의 방송. 네네 맞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심야 방송으로 하라 그랬지 왜 이렇게 앓는 소리를 내라고는 안 했는데 이렇게 앓으세요. 어디 한번 보자. 그러면 원래 하던 단두대 대로 매치네. 네, 하던 대로 좀 편하게 할게요. 네. 대신 이제 감성만 약간 이제 네, 낮추는 감성만. 걸로.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네네네. 지금 좀 과했죠? 네, 너무 네네. 과했어요. 알겠어요. 네. 재원 씨는 어떻게 좀 라디오나 이런 거 즐겨 들으시나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 네. 아니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봤을 거 아니야. 아니, 봤지. 내가 듣진 않았지. 들었냐고 물어봤잖아요. 봤냐고 물어봤어요? 그쵸. 영화 속 오디오는 그 라디오는 라디오 아니야? 그 뭐야 어디 그럼 말해봐요. 저기 트루먼 쇼. 저기 표표님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자꾸 아니 이거 너무 오케이. 그러니까 논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어느 그러니까 정도. 아귀가 안 맞잖아. 그냥 야 이 새끼야 이거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넘어가. 네. 아니 근데 재원 씨도 네네. 제가 알기로는 운전을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팟캐스트는 듣죠. 네. 보통 차에서 라디오를 많이들 들으시는데 대신에 이제 재원 씨께서는 팟캐스트를 들으시는군요. 저는 사실은 운전하면서 노래도 안 들어요. 왜 이유가 있을까요? 사고 날까봐. 집중을 깰까봐. 그거보다 그냥 고요한 상태가 그걸 조금 길게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원래 그랬었어요? 아니면 원래. 요즘 그러는 거예요? 원래 원래부터? 그러는데 이제 요새 이제 그 좀 거리가 길어질 때나 운행거리가. 그때 이제 팟캐스트를 좀 들으면서 이제 가지. 그 전 전까지는 아예 거의 듣지도 않고 음악도 안 틀었어요. 그래서 사실 블루투스도 연결도 안 해봤고 진짜. 거의 안 해봤어가지고 아마 제 핸드폰으로 제 차에 연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이폰. 그러면 저희 여행 갔을 때 그때 맞춰준 거죠. 그래요? 네. 불안했겠네요. 뭐가요? 그 운전하다 사고 날까봐. 저는 음악을 엄청 많이 들으면서. 그건 이제 그때는 이제 저가 좀 숙련된 상태였으니까 그 전에는 이제 저는 아예 거의 듣지도 않고 그냥 쭉 가는 편이었어가지고. 저희가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운전을 또 재원 씨 차로 하셨었고 근데 이런 속도 모르고 그 옆에 앉은 표표님은 또 신나게 노래를 틀어 제끼셨던 맞아요. 매드맥스 틀고 매드맥스 OST.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틀면은 좀 위험한 음악 선곡 중 하나가 아니었나.
다시 제대로 말씀드리지만 매드맥스를 틀었던 건 재빈 씨였습니다. 아, 나였는데? 너였어? 네. 왜 당신은 왜 표표님이 틀었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원했죠. 아, 틀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네, 원했죠. 네. 아, 튼 건 그렇구나. 저였어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안 틀 수 없잖아. 알겠고요.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라디오를 진짜로 생으로, 그러니까 생방송 라디오는 들어본 적이 없다. 네, 그 팟캐스트만 들어봤지. 그러면 라디오 말고 평소에 좀 이제 뭐 친구분들이나 네. 다른 어떤 지인분들 만나서 술자리를 갖거나 식사를 하실 때 네. 좀 타인의 고민이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좀 잘 들어주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장점이 잘 듣는 타입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듣긴 들어. 근데 이제 듣고 나서의 행동이 문제지. 아, 바로 다른 얘기? 아니 바로 칼지. 할지. 아, 근데 이게 바로 아이러니한 게 아마 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네. 알 거예요. 제가 약간 임금님 기능 당나귀기 느낌이었어요. 재원 씨가 얼굴에 좀 신뢰감이 있고 좀 입도 무겁고 그러니까 대나무숲 같은 존재였구나. 그래서 좋아하는 애를 말을 하는데 아, 예를 정확히-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해. 네.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못해도 재원 씨한테 가서는 야, 나 사실 걔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또 신뢰가 이제 가는? 뭐 좀 진지한 때는 또 진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풀어놓죠. 근데 이제 그게 큰 좀 실수라는 거를 하루 뒤에 알게 되지. 왜요? 제가 말은 안 해요. 네, 입은 무거운데 입은 무거운데 행동은 가벼워요. 그게 뭔 소리죠? 놀린다는 얘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좀 여러 명의 좀 약간 목숨줄을 쥐고 이제 좀 하인처럼 부린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말해버린다. 아니, 그것도 이런 안- 식? 그냥 이런 방금 그 행동? 약간 이거 손가락질하면서? 손가락으로 삿대질 한번 해주고 약간 이렇게 나온다 해줘야- 이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굿 리스너인 게 맞아요? 어쨌든 오늘 통지서 방송 네. 고난이 예상된다. 또 선배님들 이렇게 기대치를 낮춰줘야 돼. 선배님들 너무 많은 비밀을 저희 사연에 풀어놓으시면 곤란하다는 거. 저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상현 씨 그러면 상현 씨도 약간 고민을 평소에 잘 들었던 스타일이에요? 잘 모르겠어. 그건 두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좀 저 어떤 거 같으세요? 평소에 뭐가요? 제가 좀 잘 듣는 스타일인가요? 여러분들의 말을? 말이 많은 편이죠. 진행.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인터뷰어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저요? 네. 왜요? 이렇게 좀 직업병인 것 같이 좀 이렇게 좀 끄집어 내려고 해요. 어떤 내 이야기들. 직업이 뭔데? 잠깐 내 직업이 뭔데? 연출 작가. 근데 끄집어 내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 느낌은 있고 그게 이제 가끔 당연히 그러니까 니줄을 잘 깔아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복선을 잘 까는. 이제 판을 잘 깔아주는데 가끔 이제 상현 씨도 약간 답답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뭔가 이렇게 되게 더 캐더라고.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더 캐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 이것까진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네. 제가 계속 네. 찌르는군요. 열어라 이렇게. 아니지. 그러면 그냥 이제 파헤친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찌르는 느낌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캐내. 네. 다양한 방식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약간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캘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자극해가지고 캘 때도 있고 하여튼 캐내. 아니 근데 이제 정말 당황스러웠던 건 그거지. 그러니까 이제 딱 하면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약간 사회적 그거 있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암묵적 합의. 암묵적 합의.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면은 이것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얼버무리면 들어보세요. 얼버무리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한 번 더 물어보더라고 항상. 그거는 눈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심야 네. 방송. 그러니까 잘 끄집어낼 줄 안다.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아니 근데 제가 느꼈던 건 약간 이제 얘기를 하면 약간 장난을 사실 심야 방송이니까 좀 걷어놓고 얘기하자면 얘기했을 때 약간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저요? 네네네. 좋은 거네요? 뭐야 그쵸. 뜨뜻미지근한 반응.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좋을 수 있고 아. 누군가한테 안 좋을 수 있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좋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진지하게 그 솔루션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참 고마울 때가 있다. 네, 진국이죠. 진국이지. 이
통지서 방송을 지금이라도 살려보려는 두 분의 눈물겨운 CPR. 한 명의 천재만 있으면 선배님들의 사연이 끊기면 안 된다는. 그러면 표표님은 좀 어떠세요? 좀 잘 들어주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진짜 아니지. 기억도 못 하는데 거짓말만 하고. 근데 이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저는 당신들이랑 좀 다른 부류로 신뢰가 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어떻게 신뢰가 가냐면 네. 얘기가 들어가면 절대 나올 일이 없어. 입이 무겁다는 얘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블랙홀 같은 거예요. 까먹는다는 얘기죠? 네, 들어가면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표표님한테 나 누구 좋아해 이러면 그때는 듣지만 나중에 나 걔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좋아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럼 약간 감정 쓰레기통으로 활용을 해도 그냥 나 걔 좋아한다고 했었잖아. 네. 나 걔 좋아한다고 했었잖아. 하면서 다시 한 몇 개월 뒤에 그런 얘기를 다시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왜냐면 그 고민을 들어줬던 사람이니까. 네네. 근데 그러면 그때사 기억이 나요. 맞다. 그 전에는 공백 상태였다가 공백이에요. 다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야 불러와지는 거구나. 네네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 샌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표표님의 뇌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CPU 관리를? 애니 몬스터의 랑게 아니야? 랑게가 영감? 뭐야? 그 손가락으로 탁탁하면 어디서 기억 불러온 사람 있거든요. 사실 그 BBC 드라마 셜록에서 셜록 홈즈도 이제 마인드 팰리스라고 해서 룽게 영감인가? 그랬던 것 같아. 머릿속에 이제 마인드 팰리스 성을 지어놓고 그 안에 구역구역마다 정보들을 이제 가둬놓고 네. 뭐 그런 설정이 제가 있는데. 알기로는 그 셜록이 그 룽게 영감 거기서 따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몬스터 안 보셨어요? 네, 저 안 봤어요. 개멋있다. 그럼 표표님이 좀 그런 능력자. 고마워. 근데 그냥 머리가 나쁜 거야. 큰일 났네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사연자를 배분하신 거였구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고. 제가 사실 오늘 그 선배님들이 보내주신 총 5개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각자 돌아가면서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 사연마다 어떤 분이 읽어주시면 좋을지 좀 네임택을 해놨었는데 좀 선배님들이 부디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번 더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통지서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사연이 매일마다 몇십 통씩 오는 방송이면 저희가 통지서를 매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방송은 아니다 보니까 사연이 아직까지는 간헐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 동남아 같은 데 여행 가다 보면 그런 버스 있어요. 정시 출발이 아니라 10명이 다 와야 출발하는 버스가 있어요. 그 뭐야 저거 알지? 그 단가 맞춰서 가야 되는 시가 버스. 그러니까 공동구매 버스가 있는 거. 저는 그거 좀 쉽게 생각하면 뭐 한 1년 늦게 오는 우체국 편지라고 생각하시면은 맞아. 쉽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올해 1월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인원 모객이 다 끝나야만 이 버스가 출발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기약이 없는 거네요. 기약이 없다고 하면 좀 부정적이고 그냥 아니지, 좀 기약은 있지. 느리게 다만... 출발한다. 느리게 출발한다로 해주세요. 해서 네. 선배님들께서 혹시라도 얘네들 내 사연 뺏어가고 뭐 아무 말도 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해다. 그러면 너무 안타깝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느리더라도 늦을 땐 늦더라도 반드시 전달해 드린다는 거, 반드시 읽어 드린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의 첫 사연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박동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현님과 게스트 여러분.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를 즐겨 듣고 있는 30대 주부 박동희라고 합니다. 30대 주부. 어릴 때부터 영화를 좋아하기도 했고 또 결혼하고 출산한 이후 집에서 살림살이에 육아까지 하느라 고된 동시에 무료하기도 했었는데요. 영화학개론을 비롯해 여러 팟캐스트들을 들으며 집안일을 하니 좀 힘이 나더라고요. 특히 설거지할 때나 빨래 넣을 때 팟캐스트 들으면서 혼자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도 너무 잘 가요. 아직 아이가 어리다 보니 큰 음량으로 들을 순 없지만 그래도 이어폰을 귀 한쪽에 꽂고 들으면 된답니다. 매일 아침 6시 알람 소리와 함께 저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5살 아들과 3살 딸을 깨우고 아침 식사 준비하고 남편 배웅하다 보면 아침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네요. 근데 이 바쁜 일과 속에서도 영화학개론 덕분에 활기차게 보낼 수.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거짓말 아니시죠? 예. 영화학개론 덕분에 경고입니다. 죄송해요. 영화학개론 덕분에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보통 바로 팟캐스트를 틀거든요. 사실 육아 때문에 신작을 보러 극장 찾는 건 아직 좀 힘들지만 그래도 때때로 해주시는 OTT 영화 리뷰 같은 것들 덕분에 집에서 본 영화들로도 팟캐스트 즐겁게 듣고 있어요. 특히 저번에 리뷰하셨던 위시 얘기는 정말 재밌었어요. 위시가 1월 개봉작이거든요. 위시 보고 딱 이거 팍 오셨다. 이 사연을 그때 보내신. 예. 물론 게스트분들은 영화를 재미없게 보신 듯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극장 못 가지만 나중에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오면 아이들과 함께 봐야겠어요. 킥킥킥.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느리게 출발한 사연. 그 자녀분들과 함께 보셨으면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이미 보셨을 수도 있어. 죄송해요. 늦게 읽어드려서. 예. 약간 고고학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방송이. 고고하게라뇨.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집안일 하면서도 귀는 늘 팟캐스트에 쏠려 있어요. 상현님이랑 게스트분들 재미있는 근황 토크 들으면 진짜 제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워요. 얼마 전에 게스트로 오셨던 석돌님과 루루님 두 분은 너무 재밌으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막 웃음 지으면서 빨래 개고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매일매일이 다 좋을 순 없거든요. 가끔은 애들 뒤치다꺼리에 지치고 끝없는 집안일에 한숨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다른 엄마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 하고 다시 힘내서 일어나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엄마 생각하면 더 힘이 나는 것 같고요. 방송 들으면서 매일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영화 리뷰 들으면서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도 풀고 게스트분들 얘기 들으면서 대리만족도 하게 되고요. 덕분에 육아랑 가사에만 파묻혀 있는 게 아니라 늘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상태 같아요. 특히 청취자 사연 읽어주시는 방송 좋아하거든요. 자주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이거 통지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서 때론 위로도 받고 때론 용기도 얻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혹시 내 얘기도 읽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실은 지금까지 살면서 라디오에 사연도 몇 번 보내봤지만 한 번도 읽혀지질 않아서 그래도 여기에 보내면 읽혀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죄송합니다. 6개월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적금이라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 이미 다른 라디오에서 그 소원을 성취하셨을 수도 있어. 저희가 첫 경험이 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기에 보내면 읽혀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화 리뷰 그리고 솔직담백한 게스트분들의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전 오늘도 이 방송과 함께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해볼게요.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합시다.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해서 좀 늦었지만 결국에는 읽혀졌다는 거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박동희님 가정주부시군요. 육아가 사실 쉽지 않을 텐데 되게 밝으신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좀 그 자식분들도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고. 맞아. 애국하고 계시고. 요즘에 사실 아이 2명이면 진짜 나라에서도 다둥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가정이기 때문에 진짜 이게 애국이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수치지. 지금 사실 지금 0.6으로 내려갔나? 출산율이요? 네, 그쵸. 제 주변에도 안 낳는 부부들이 너무 많고 낳더라도 1명 정도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5살 아들에 3살 딸 낳으신 게 진짜 애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육아를 아직 해본 적은 없지만 5살 아들과 3살 딸이면 한창 예쁠 땐가? 아닌가? 근데 또 미운 4살이라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뭐 모르겠네요. 좀 자녀분들과의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면 또 나중에 보내주시면 제가 그때는 꼭 빨리 읽거든요. 그리고 위시 보셨나요?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집안일 하시면서 이렇게 라디오나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페페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주로 이제 설거지 할 때. 아 근데 그리고- 설거지니까 국룰인 것 같아 진짜. 진짜 음. 그 설거지 할 때 그냥 쏙쏙 들리고 그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이제 있는 거야 확실히. TV나 음. 다른 어떤 시각 매체에 비해서 또 그렇죠. 이제 안 봐도 되니까 귀 열어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최근에 약간 집안일을 많이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지금 배우인지 주부인지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별개로 하고 그냥 그러니까 저는 진짜 주부님 앞에서. 그쵸. 이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거기다가 이제 애국자 앞에서 제가 네. 얘기하기 좀 부끄럽죠. 네. 아니 근데 그거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사실 주부긴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안일을 항상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항상 우리가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박동희님처럼 전업주부를 하시면서 육아를 하시면 당연히 더 힘드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주부의 속성을 조금씩은 갖고 있지 않나. 가지고 있다. 예, 설거지를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재원 씨는 좀 어떠세요? 집안일에 좀 능숙하신 편인가요? 저요? 저는 뭐 솔직하게 좀 쩔을 많이 받고 있고. 쩔을? 누구한테 쩔을 받고 계세요? 진짜 오랜만에 듣는 용어다. 근데 심야 라디오 느낌의 단어는 아닌데. 보통 근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도움을- 버스 탄다 뭐 약간 이렇게라도 표현하지 않나? 쩔 받는다. 도움을 받고 있다. 네, 바람의 도움을 나라 받고 때 있고. 아니야? 그만해요. 알았어.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계신? 저는 뭐 일단은 제 방은 그냥 좀 건드리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뭐 좀 비참한 사태가 일어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이렇게 횡설수설해? 원래 사람 약 좀 들킬 때 횡설수설 하잖아요. 판도라의 상자인가요? 판도라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한 번에 치워요. 그러니까, 몰아놨다가. 그러니까 효율성을 조금 따져가지고. 최악이네요. 옷이 예를 들어가지고 바닥에 한 개 있으면 안 치우다가 3개 있을 때 치우고. 그것도 그거 같네요. 동남아 버스. 시가?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 아니에요. 근데 한 개이면 안 치우고 한 3개 됐을 때 치우는 거는 그냥 다들 그러지 않나? 나도 같이 그런 건가? 보통은 이제 정기적으로 그냥 근데 상현 씨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뭐가 보이면 하잖아. 거의. 그러려고 하긴 하는데. 아니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DNA가 뭔가 보이면 하더라고. 아니에요. 저도 집에 들어가요.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조금 다 모이고 좀 약간 최소 동선화를 하려고 그렇게 조금 하는 게 제 종특입니다. 그러니까 걸리적거림 수치가 네. 한 맞아. 15 걸리적거림 정도 돼야 약간 치운다. 그러니까 약간 어느 그 정도. 갑자기 어느 한계치가 딱 왔어. 그럼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제가 치워요. 예를 들면 이제 물건을 빼려고 했는데 갑자기 원래 같으면 안 쏟아지는데 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다든가.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치우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것보다 제가 그런 정리는 잘 돼 있어요. 그런 쏟아지는 정리는 이제 저도 그 콜렉터로서 또 뭐 블루레이나 DVD나 뭐 이런 거 모으시기 때문에 선물 받은 피규어라던가 책이라던가 그런 거는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뭐 그 책상 위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냥 하여튼 막 그런 잡동사니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뭔가 만약에 노트북 놓을 데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때 조금 싹 다 정리하고 공간 창출을 해야 될 때. 조금 약간 다 모아서 좀 하는 편이라 좀 저희 어머니가 극혐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 자기 공간이라면 뭐 자기가 또 책임지는 게 맞기도 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게 맞기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거랑 이제 뭐 좀 큰 대청소는 보통 한 그러니까 주기가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진짜 청소기랑 바닥 걸레질 다 하는. 사실 저도 그렇게 막 정해진 주기는 없는데요. 네, 저도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야. 제가 딱 그냥 저희 침대 밑에 봤는데 어쨌든 머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머리털이 좀 많이 보였어. 네. 하고 이제 그때 다 치우는 느낌이죠. 네. 아니, 사실 누구나 머리털은 빠지거든요. 네. 근데 재원 씨가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다른 것들이 연상이 연쇄작용으로 돼서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박동희님 사연 잘 근데 들었고요. 나는 박동희님 사연 들으면서 사실 좀 솔직히 약간의 울림이 좀 있었어요. 어떤?
왜냐면 우리가 사실 팟캐스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 셋 다 많이 했지만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녹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항상 마냥 막 항상 뭐라고 해야 되지? 반응이 항상 좋은 건 아니고 그래서 좀 더 호응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끔씩 좀 뜨거운 댓글들을 보면 또 되게 기분 좋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또 장문의 글로 어떻게 즐기고 계시는지 또 어떤 의미인지를 장문의 글로 또 보니까 또 다른 깊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좀 초창기 때나 댓글 많이 안 달릴 때는 저희 방송 초창기. 예, 그때 벽에다 진짜 황무지였네요. 그러니까 좀 벽에다 대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느낌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냥 이렇게 좀 약간 현타 올 때가 있을 때 있기 마련인데 모든 일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약간 이런 때가 있는데 뭔가 약간 이렇게 한 청취자분의 좀 의미 있다 제 삶에 뭐 좀 그냥 그런 바쁜 와중에 이런 좀 즐거움 소소한 즐거움을 준다를 되게 좀 자세하게 들려주셔서 저도 뭔가 약간 진짜 보람찬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보다 뭐 상현 씨가 더 훨씬 뭐 저도 보람차겠지만. 그렇고 아마 다른 게스트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피표님의 말씀이 좀 공감되는 게 저희가 팟빵 채널이랑 애플 팟캐스트 앱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세 플랫폼 위주로 스트리밍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후발주자로 시작한 거라서 아직까지 반응이 좀 없긴 한데 그리고 또 실험으로 실험이 하나 한 게 있었죠. 예전에 또 유튜브를 저희가 또 한 게 있었기 영상 때문에 버전으로. 보이는 오케이. 근데 팟빵은 유튜브와 다르게 몇 명이 들었는지 조회수가 외부에 공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운영자인 저는 이제 볼 수 있지만 함께 해주신 뭐 표표님이나 재원 씨 같은 경우는 확인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공개 좀 해줘요. 얘기해줘. 네. 뭐 매주마다 드릴게요. 그러면 뭐 뉴스레터 형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표표님도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이렇게 댓글이나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힘을 받는다는 거 좀 꼭 말씀드리고 굉장히 싶었습니다. 뿌듯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응원을 받은 만큼 또 자녀 키우고 계시는 그런 약간 묵묵히 그 열심히 양육하고 계시는 박동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응원드리고요. 사연 너무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좀 더 사연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영화학개론 통지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우리 표표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후만님의 사연입니다. 네. 박후만. 영화학개론을 숨어듣는 박후만이에요. 잠깐만요. 근데 왜 이렇게 선배님들은 저는 숨어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럽나? 나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읽어주세요. 요즘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영화계도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죠. AI가 만든 단편 영화가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넷플릭스에서는 AI로 제작한 드라마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유명 배우의 목소리와 얼굴을 재현한 AI 배우도 등장했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영화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AI가 영화 제작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게 될까요? 특히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궁금해요. 저는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영화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도쿄의 분위기를 AI가 과연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빌 머레이와 스칼렛 요한슨의 미묘한 연기 호흡을 AI 배우들이 재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AI 기술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거대한 우주 전쟁 같은 장면을 적은 비용으로 현실감 있게 만들 수 있겠죠. AI가 시나리오 작성을 도와준다면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미래의 영화 작업은 단체 협업이 아니고 철저히 개인주의적 작업이 될지도. 상현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AI 시대의 영화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인간 창작자들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리고 영화라는 매체의 본질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저는 AI가 발전해도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까요? 상현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방송에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떤 화두를 던져주시는 예. 그런 사연이 아니었나. 바쿠만님 감사드리고요. 상현님 뭐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쓰긴 하셨지만 오늘 또 게스트분들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도 좀 간단하게나마 궁금한데 재원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AI가 이제 네네. 다가오는 영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뭐 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냥 뭔가 좀 편해질 것 같기도 하면서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니까 그 둘의 이제 양가 감정이 드는데 뭐 정확히 지금 바쿠만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사랑과 통역이 되나요의 그 미세한 감정은 저는 AI가 좀 그것까지 따라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막 표정까지 다 막 이렇게 계산해서 뭐 갑자기 막 그 역배 넣고 뭐 약간 이래버리면은 뭐 그것마저 해버리면 뭐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터미네이터 될 것 같고 스카이넷의 시대가 온다. 네,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불쾌한 골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아직까지는 좀 적용이 잘 되는 게 저는 좀 SF 쪽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좀 화려한거나 노가다 들어가는 작업은 확실히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창작성이나 그러니까 그 편집 있잖아요. 편집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좀 애매해요. AI가. 왜냐하면 양산형만 찍어내니까. 오히려 편집을 더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닐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건 잘하는 사람들 데이터 모아가지고 또 계산 때려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거릴 것 같은 게 저는 모든 게 다 이제 역배가 결국 역배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반합. 그러니까 하나가 그게 완전히 메이저가 되면은 그거에 질리게 마련이고 또 다른 걸 또 원하게 되고 새로운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가 퀄리티는 좋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양산형이 많이 생기면 그거를 쳐다보기가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새로운 또 다른 어떤 문화가 창출할 거고 AI가 과연 그 속도까지 따라잡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는 이렇게 되다가 또 춘추전국 시대가 되는 것 같아. 원래는 어떤 영상의 유행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모든 게 다 찢어지면서 그냥 진짜 위초고가 아니라 그냥 다 찢어져가지고 이제 그냥 소국으로 그냥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뭔가 파이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취향이 굉장히 앞으로는 더 너무 엄청 파편화돼서 다분화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안 모여요. 그러면 이제 이쪽 드라마 쪽이나 투자 쪽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갈래가 너무 여러 방향으로 사방으로 뻗어가기 때문에 큰 돈이 흐르려면 이제 어쨌든 그 중에서의 큰 원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테니. 근데 또 지금 당장으로선 AI가 만약에 AI로 만든 걸 순수 AI로 한 거를 개봉을 했다고 쳐봐요. 뭐 처음에는 좀 이슈 돼서 이제 보이겠죠. 근데 이제 관객 수가 그 정도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데는 또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극장 관객 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안 벌려도 되지. 어차피 제작 단가가 낮은데.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아예 없어질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퀄리티여도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예전 영화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렇게 기술력에 계속 도전을 했던 때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 리얼하게 보여줬어가 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SF였고 근데 지금 목적이 사라졌잖아요. 창작자들의. 그래서 이게 좀 창작자 입장에서는 험할 것 같아요. 좀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어두운 버전이고 긍정적인 버전으로는 이제 더 도움 받아서 더 진짜 새로운 그거를 그러니까 이 도구로 활용해서 더 좋게 만들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여러 파편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알 수가 없다. 다만 어쨌든 좀 그냥 애매한 사람들은 그냥 다 나가리 숙청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실력을 절차탕마로 깎고 다듬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더 아이디어 싸움의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커버가 쳐줄 거고 이제 완전히 진짜 좀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은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는 유리하겠죠. 그런 어떤 도움받을 수 있는 기술에 그리고 AI 디자이너가 앞으로는 그 어떤 기술자 느낌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커만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AI를 사용하게 되면 한 개인도 거대한 우주 전쟁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재원 씨 말씀은 그런 시대가 오면 올수록 더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냐의 싸움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신 것 왜냐면은 같아요. 막말로 우리 셋이 다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퀄리티가 다 지금 헐리우드급이야. 그럼 그 헐리우드급은 다른 3명도 그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가 네,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너무 흔한 것들은 이게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지는 또 거죠. 질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광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똑같은 게 광고 쪽도 되게 웃긴 게 엄청 메이저한 거, 막 깔쌈한 거, 섹시한 거 막 하다가 이제 이게 너무 다 이제 그거를 그 목표로 삼고 다 달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짜 비어 보이고 막 뭐 이게 광고야? 약간 이런 것들이 또 돈이 되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왔다 갔다 그러는 요즘에는 또 신기한 게 서브컬처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 에스파 그 예, 뮤비 같은 보니까, 경우도 예. 막 건담 같은 거 입혀놓고 그러니까 간택 받아야 돼.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하고 있으면서 네. 상업이나 트렌드의 간택을 받아야 맞아. 이제 반짝 돈을 번다. 뭐 저도 사실 재원 씨랑 의견이 비슷해서 그럼 혹시 표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표표님은 최근에 센텐스라는 단편 영화 센텐스라는 단편 영화에서 이제 AI와 맞짱을 뜨는 맞다이까는 그런 맞다이 까보셨네. 그런 주인공 역할을 하셨었잖아요.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AI와 맞다이 해본 경력이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저 생각할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겼나요? 영화에서는 진 걸로 묘사가 돼요. 패배. 스폰데. 하여간 근데 그때 당시에 시나리오 작업도 감독님이랑 같이 오랫동안 했었는데 근데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창작자와 AI 간에 이런 어떻게 보면 대립 관계라면 대립 관계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쪽을 경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예상을 못했잖아요. 이쪽 창작 계열이 먼저 점령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 그러니까 점령까지는 아니지 아직은. 근데 이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 근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 때문에 인터넷 그래서 그게 먼저 들어온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 몇 년 후를 얘기하는 거냐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도 핵개인의 시대를 넘어서서 아마 플랫폼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만 남고 아마 창작자의 개념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죠. 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세계라고 하니까 괜히 사이버펑크 세계관이 한참 떠오르는. 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네. 이제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아마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누구누구 예를 들어서 시리아 그런 거 스타워즈랑 디아블로랑 스타크래프트 스타쉽 트루퍼스 다 합친 거 영상 보여줘 하면은 그냥 바로 보여주는 거야. 그냥 바로 제작. 그러면 그냥 영화 제작자들이 AI를 통해서도 영화를 만들 필요가 없네. 그냥 보고 그렇죠. 싶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다가 문의를 해서 바로 그런 내용을 이제 틀어주면. 근데 주인공은 상현이로 해주고 내가 영표가 빌런인 걸로 해줘. 표표가 그러면은 빌런? 우리가 이제 거기서 명품 연기를 선보이는 사람들로 나와. 네, 저도 그 생각이 든 게 만약에 뇌에 칩을 심었어. 뉴럴링크? 네, 뉴럴이 됐어.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냥 네가 알아서 리믹스해서 틀어봐. 칵테일처럼 이렇게 블렌드 좀 해봐. 야, 지금 내가 본 거 없는 재밌는 꿈이나 한번 꾸게 해줘. 오. 이래버리면 영화 바이바이. 스크린도 필요가 없겠네. 네. 근데 그게 1초 만에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이게 사실 의미가 없어지지. 다른 걸로 돈 벌어야지 뭐. 아니면 이제 우리는 타임머신 만들었어. 진짜 터미네이터의 그 내용으로 타임머신 만들어서 스카이넷 부시러 갈까요? 그 뭔가 AI 거긴가요? 실리콘밸리 한번 폭격하러 갈까요? 오픈. 그래서 요즘에 AI 얘기랑 더불어서 약간 아무래도 근데 배우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표표님이 그게 이제 환경 자체가 워낙 열악하고 원래도 열악했는데 지금 제작 여건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제 일과 이제 창작 작업을 돌이켜 보게 됐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워낙 어려워지니까 압박감에서 해제가 되더라고 내가. 오히려 그래서- 탈압박이 됐어. 네, 오히려 탈압박이 되고 다시 이걸 보게 됐어. 그래서 내가 뭘 재밌어 했더라? 이걸 보게 되니까 어차피 앞으로 계속 AI도 치고 들어오고 기술 치고 들어오고 해서 어려워질 거면은 내가 즐거운 게 중요하지. 이게 내가 여기에 치여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디자이너나 아마 뭐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시 아마 원래 이제 상업의 기준을 맞추던 거에서, 그러니까 돈의 기준을 맞추던 거에서 약간 나의 내면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쪽으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초심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측을 해보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는 뭐 언제든 말씀드렸지만 AI의 시대가 온다. 저는 바로 항복하고 매트릭스에 들어가 누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네, 저는 가짜라도 저는 행복하면 됐다. 만사 아. 오케이다. 478번 배터리? 저는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저는 바로 파란 약 고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빨간 약 칩니까 그냥? 바로 던져버리고,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AI님들 잘 참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훗날 저를 이제 학습하게 될 때? 훗날 저를 판결하시게 될 때 제가 과거에 이런 발언도 했었다는 걸 저기 그거 저기 AI 측에 팟캐스터도 있는 거 아니야? 정은장교? AI 측 정훈장교 통속의 뇌. 앞잡이. 저 부역자입니다. AI 부역자. 어쨌든 바쿠마님의 사연 덕분에 저희가 어떻게 영화 변두리 사람들끼리 또 이런 업계 미래 좀 점쳐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 모이면은 되게 자주 했던 맞아요. 얘기들이라서 요즘에 재밌는 또 주제지. 요즘에 또 핫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불안불안이님의 사연을 우리 재원 씨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히 영화학개론을 청취 중인 일산 거주 남자입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들으시냐고요? 근데 일산 사시네? 재원님도 예, 일산 저도 사시는데. 일산 쪽이어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 드림 시나리오를 통한 니콜라스 케이지 특집 방송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재원 씨만큼은 아니지만 케이지 결사대일지도. 여튼 니콜라스 케이지 저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연 내용이 니콜라스 케이지는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니콜라스 케이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친 사람이야. 너무 재밌었던 게 플레이스테이션에 게임이 지금 여름 결산 세일을 해요. 대세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는데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라고 이제 좀 살인마가 이제 4명 쪼주면 거기서 살아남는 그냥 단순히 그 설정 갖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설정이 하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스킨이 많이 나와요. 근데 스킨이 이제 다른 IP들이랑 콜라보가 많거든요. 뭐 에일리언이라든지 제이슨이라든지 프레디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은 다른 캐릭터들은 배우 얼굴을 써도 그 캐릭터 이름이 있는데 니콜라스 케이지는 니콜라스 케이지인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었다. 아니 그러면 뭐가 설명이 없어. 그냥 니콜라스 케이지야. 입은 옷도 그냥 캐릭터 옷이 아니라 그냥 니콜라스 케이지 옷이야. 그리고 그럼 무기는 타다 이런 표정, 그러니까 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 진짜 미친 게임사다. 근데 더 악랄한 것 같아요. 서양 양쪽이 더 악랄한. 죄송합니다. 잠깐. 진짜 찐팬이다. 사연인데 어쨌든 요 틈새 케이지 사연 한번 넣어드렸고요. 틈새 케이지 사랑 소매 넣기. 한번 넣어드렸고요. 이어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군대 전역 후 칼복학, 그리고 이어진 쉴 틈 없는 학기 생활과 졸업. 정신 차려보니 어느덧 저 나이도 30쯤에 가까워지더군요. 하긴 요즘 30살이 대수인가요? 광석이 형이 30쯤에를 부르던 때만 해도 남자나 여자나 나이 30으로 계란 한 판을 다 채우면 마치 세상이 끝날 것처럼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2024년인 현재엔 30의 그 의미가 참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30이면 나이 많이 먹은 어른인 줄 알았는데 30 즈음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곤 고작 야밤에 공원으로 나와 쭈쭈바 먹고 있는 게 좋으니까요. 근데 감성이 살짝 이게 링크가 맞네.
재원 씨랑요? 예. 재원 씨랑 맞아요? 예. 아니 죄송합니다. 처음 봤는데 좀 그러니까 본인 아니에요? 저희 본인 또래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바이브가 예. 그만큼 성숙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사연 내용이 30살이랑 쭈쭈바 먹었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분이 계속 좀 꼬시네. 그러니까 아니 돌고 돌아서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제가 거의 30 먹도록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 아이고. 혹시 파이어볼 죄송합니다. 지금 비난하신 거예요? 비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어허. 아니, 장난이에요. 장난이고 넘어가세요. 예, 이제 구태의연하기까지 한 그 표현 바로 모태솔로 그게 바로 저라는 거죠. 그런데 30평생 여자와 손 잡을 일 없었던 제게도 얼마 전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오. 이분 혹시 시나리오 작가신가? 되게 재밌게 너무 재밌는데? 잘 꺾으시네.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형이 소개팅을 주선해 주겠다는 것이었죠. 평소 약간 소심한 성격이라 소개팅에도 막연한 공포심이 있었던 저에게 그 형의 소개팅 제안은 참으로 두려우면서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덜컥 소개팅 제안을 수락하고야 합니다. 그렇게 친한 형의 소개로 만나게 된 여자분은 저보다 2살 어린 직장인이었습니다. 모태솔로로서 여자와 어떻게 말을 섞어야 하나 참 많이도 고민했었는데 다행히도 여성분께서 자연스럽게 리드해 주시는 타입이었던지라 만남은 생각보다 아주 많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사연 내용이 그 여성분과 관련 있는 건 아니고요. 와 레전드다. 당신 뭐야? 오케이. 소개팅 첫날에 뭐 할까 하다가 역시 데이트는 영화 아닌가 싶어 일산 CGV를 찾아왔거든요. 영화는 제가 고르고 싶었지만 첫 만남에 탈주 보자고 하면 여성분도 탈주하실까봐 여성분이 고른 인사이드 아웃 2로 보았습니다. 근데 되게 재치 있으시고 재밌으시다. 위트 있으시네. 예. 여성분이 고르신 인사이드 아웃 2. 다행히 저도 아직 안 본 영화였습니다. 참고로 영화는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의 사연이 진짜 시작됩니다. 다름 아니라 광크 문제였던 거죠. 여성분과 2열 중앙에 앉아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앞에 다른 커플의 속삭임 때문에 영화에 집중하기가 힘든 겁니다. 처음에는 필요 이상으로 팝콘을 시끄럽게 우적우적 씹어먹더니 나중에는 아예 무슨 축구 중계하듯이 영화를 중계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저는 평소 무척이나 소심한 성격입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걸 워낙 잘 못해요. 아마 그날도 제가 혼자 영화를 보러 갔더라면 시끄럽든 말든 그냥 봤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혼자 가질 않았잖아요. 제 옆에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계셨잖아요. 심지어 말은 안 하셨지만 여성분도 앞자리 커플이 불편하신가 보더라고요. 거기서 등줄기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해야 되나?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지? 그러다 싸움 나면 어떡하지? 싸움하면 내가 질 것 같은데? 그럼 데이트 상대는 날 뭘로 볼까? 안타깝게도 제가 선택한 방법은 끝까지 모른 척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고 앞자리 여성분께 역시 티를 내지 못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면서도 그냥 재밌네요 한마디 던졌을 뿐.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한 게 잘못일까요? 물론 다행히 그 여성분과는 여전히 잘 만나고 있습니다. 뭐야? 하지만 선배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은 광크에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와 이렇게.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분 시나리오 쓰시는 분인가? 엄청나. 아니 근데 일단 사연을 맛깔나게 잘 쓰시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성분과 잘 돼가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 근데 언제 온 거죠? 이게 또 얼마 전이에요. 왜냐면 탈주랑 인사이드 아웃 2 상영. 그렇구나. 그 얼마 전이 얼마나 전인지가 중요해.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2주 전이야 4주 전이야 6주 전이야. 근데 진짜 일단은 저는 걱정은 좀 안 되는 게 물론 이제 요 글대로만 말만 나오면은 이제 정말 정말 매력적이신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큰 걱정은 안 되고 걱정할 이유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일산 CGV에서 일을 해봤었는데 미소지기로 그게 단차가 좀 높아서 진짜 좀 시끄럽거나 아니면 핸드폰이 있으면은 이게 좀 광크가 좀 되긴 해요. 상영관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몇 관인지가 몰라가지고 이제 정확히 말은 못하겠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이때 상황에서는 좀 나을 수도 있었다. 요새 또 막 이렇게 좀 가오 부린다고 하잖아요. 그 잘못하면 가오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매너 있게 얘기를 했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었는데 뭐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그냥 좀 뭐 무난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도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좀 중계. 근데 그걸 속닥거리는 거 한두 번이면 뭐 상관이 없는데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옆에다 귀에다 대고 계속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굳이 저는 그거랑 그냥 핸드폰 내내 극장에서 하는 사람. 그거 진짜 싫지. 근데 그게 발기 최대. 왜 그러나 반딧불이.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경험해 본 적 있는데 재원 씨는 그런 경우에 좀 어떻게 대처하세요? 저는 저 혼자면은 저는 한번 그냥 얘기는 한 적 있어요. 아니면은 화장실 가는 척하고 뭔가 걸려 넘어진 척 그 의자를 세게 찬다던가 뭐 약간 이거는 실제로 있었고 네. 그냥 얘기는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냥 저기 그러니까 어차피 안 들리거든 잘. 그래서 저기 그러니까 이 바디랭귀지밖에 안 돼요. 어차피 이게 그러니까 극장에서 소리가 나고 있으니까 크게. 그래서 뭐 하면은 대부분은 저는 그냥 뭐 약간 인지 못해서 그런지 이러는데 근데 저는 한 명이었었고 두 명이면 또 그쪽에서도 가오 부리잖아. 그럼 대참사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 계산을 해보긴 해야죠. 근데 사실 먼저 약간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100이면은 1만 보여줘도 사실 99% 이상은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조용히 해요.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상황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지. 1을 보여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약간 좀 진짜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일단 전제돼야겠죠. 약간 그러니까 나를 낮추면서 얘기하는 거지. 진짜 죄송한데 어쩌고 저쩌고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저는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마찰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그게 웬만하면 통과되죠.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극장에서 일을 했을 때 그강크가 대박이었다. 영화 크레딧 끝나고 뭐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제 이 마스킹이 안 내려왔었던가 뭐 아니면은 그건 아니라 무슨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상영 시스템상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제 좀 빨리 제가 조치를 하고 이제 다행히 제 상영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 끝나고 한 분이 불만을 표출한다고 다 사람들 나가는데 거기 실내에서 흡연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 보라고. 그러니까 긁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때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또 여자 알바생한테 되게 좀 가오 부리고 진짜 추하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 사실 제가 그때 그러니까 별로 이제 그만둬가지고 그냥 가서 좀 약간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총대를 매셨군요. 이거 소방법 위반이라 나 그냥 이거 신고해가지고 그냥 보상금 제가 그냥 어차피 나갈 건데 이거 책임질 수 있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모르거든요 정확히. 그냥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막 뭔가 죄송하다는 식으로 나오는 식으로 약간 그렇게 나왔던 적은 있었던 게 최악의 광크였던 것 같아요. 막장이다 진짜. 근데 아마 소방법 관련은 맞을 거고. 맞을 거야. 그리고 그게 왜냐면 그게 제가 알기로 카펫 막 이런 불 잘 타는 소재여가지고 저는 사실 얘기 들었을 때 기껏해야 뭐 고성을 했나? 소리를 좀 질렀나?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담배를 거기서 태우는 건 내가 아직도 정확히 기억나는 게 퇴장할 때 불이 켜지잖아요. 그때 갑자기 극장 스크린 쪽으로 가서 그냥 담배에 불을 붙이더라고요. 거의 하프 테러리스트네. 그래가지고 앞에 있던 이제 그러니까 앞뒤 이렇게 있거든요. 보통 그때는 사람 그러니까 극장 그게 많았으니까 알바생이 많았으니까 앞문에 있던 애가 이제 가서 막 했는데 막 뭐라고 하니까 나도 그냥 바로 매니저 부르고 가서 막 이제 막 저도 막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냥 좀 세게 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임자 만나가지고 터져야 돼. 미안한데.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문명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를 담배불 붙이신 분도 좀 뭔가 불만이 있으면 이렇게
체계에 따라서 프로토콜에 따라서 하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좀 심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안불안이님의 어떤 연애 전선을 저희가 좀 응원하면서 그러니까 대박이네.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 그때는 불안불안이가 아니라 그냥 한번 악셀 밟으셔야 됩니다. 기쁨이가 될 수 있도록 아니 그 맞다이 깔 때. 근데 버럭버럭이로 나는 근데 보다가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진짜로 만약에 뭐 얘기하다가 약간 조금이라도 이제 약간 마찰이 있거나 사실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서 약간 주의를 시켰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약간 신경이 쓰이게 되거든. 그렇죠. 영화 보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말을 안 거는 게 가장 베스트 초이스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좀 더 상대 여성분과 이제 서로 알아가신 상태에서는 이제 이 여성분의 어떤 성향도 알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좀 이제 만약에 불안불안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뭐 앞에 광크하시는 분들에게 말을 걸어봐도 괜찮지만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좀 적절히 저는 잘 대처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마 좀 여러 상황의 멀티버스를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자기가 선택한 멀티버스 책임지시고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맞아요. 다 잘 된 거예요. 지금 또 잘 만나고 있잖아요. 나쁘지 않은 멀티버스였어요. 그런 네. 인내심 때문에 또 좋게 봤을 수 있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너무 축하드리고 또 이런 귀한 추억을 저희 방송에 보내주셔서 또 감사드린다. 얼마 뭐 많이 지났다고는 또 안 했지만 또 이제 조금 지난 시점에서 지금 한번 댓글로 어떻게 잘 되고 계시는지 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그냥 하나 팁 드리면 그러니까 어느 것이든 선을 넘으면은 그 선을 인지시켜주면 돼요, 사실. 당신 여기서 지금 뭐뭐 한 거예요? 이것만 해주면 이 사람이 알아서 뭐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뭐 그거 이상의 뭐 더 한 초이스는 사실 맞다이 까는 거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어디 뭐 경찰서 가거나 뭐 그럴 수 맞아요.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잘 어쨌든 그냥 하신 것 같아요. 넘기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문명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불안불안이님 너무 축하드리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사연도 우리 재원 씨 목소리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쇼미더머니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직장인입니다. 영화학개론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니라 고민이라면 고민, 사연이라면 사연이 생겨서 이렇게 메일 드려봅니다. 올가을에 대학 동기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매일 본다거나 매주 본다거나 하는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그냥 동기 모임하거나 가끔 얼굴 보고 잘 지내냐 인사하는 정도? 어쨌든 그 동기가 이번 가을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식이 가을이다 보니 아직 꽤 남아서 직접 만나 청첩장을 받았다거나 한 건 아니에요. 결혼 소식도 일단 동기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동기가 제 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연도 오네. 이렇게만 들으면 아마 맨 막장 드라마냐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 여자친구랑도 헤어진 지 꽤 됐습니다. 대학 다닐 때 만난 여친이니까 헤어진 지도 어느새 10년이 됐네요. 그냥 20대 초반 젊은 날의 풋사랑 정도였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엄청 현실적인 고민이 들었습니다. 과연 축의금을 얼마 내야 할까요? 축의금이요? 굉장히 냉철하게 또 돌아오셨네요. 근데 닉네임이 쇼미더머니. 난 랩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보통 대학 동기 결혼식이라면 요즘에 10만 원 정도가 물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냥 10만 원만 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게 내면 속 좁아 보일 것 같고 반대로 많이 내자니 뭔가 오해를 살 것 같아요. 10만 원 이하로 내면 전 여친 결혼한다고 이렇게 짠가 생각할 것 같고요. 10만 원 넘어 15만 원이나 20만 원을 내면 아직 미련이 있나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굉장히 되게 재밌는 주제인데 30대 입장에선 되게 재밌는 주제야. 재밌는 썰과 이제 또 이런 좀 고민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그냥 지인이라고만 생각하면은 뭐 10에서 20인데 나와 과거를 가진 인연이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가을에 이제 대학 동기가 결혼을 해요. 아마 남자분인 것 같은데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고 그냥 가끔씩 이렇게 안부 묻고 동기 동창 모임에서 만나는 정도인데 그분의 결혼 상대가 10년 전 내가 대학교 때 가볍게 만났던 전 여자친구다. 그래서 가긴 갈 건데 축의금을 얼마 내는 게 맞겠느냐 이런 건데. 아니, 나도 근데 궁금한 게 이걸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아 이게 좀 애매하다. 근데 나는 그냥 그 친구한테만 좀 뭐 따로 보내거나. 5만 원, 10만 원 내고 안 가거나 아.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사실 근데 나도 이게 의문인 게 이 사람이 모르나? 그러니까 이 결혼하시는 분이? 아니 알겠지. 아는데 근데 아는데 단톡방에 보낸 건가 그냥?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잘은 모르지만 대학교 때 전 여자친구분과 만났다면 아마 그 당시에 동기분들이나 같이 다녔던 선후배분들까지는 다 아는 관계였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이 결혼하시는 거니까 아는데 내가 봤을 땐 진짜 우리가 흔히들 그 막장 드라마에서 보는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찐한 사이였다기보다는 진짜 어릴 때 우리가 좀 잠깐 가볍게 연애했던 그런 정도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1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살짝 미국 마인드네요. 뭐 아니 근데 10년 정도면 얼마든지 아메리칸?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네, 아메리칸? 10년이면 뭐 아메리카는 아니고. 저는 5만 원 받습니다. 아 5만 원에 안 간다? 아니 5만 원만 보낸다. 그리고 결혼식 아. 안 가고. 안 가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감정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오해. 왜? 아 근데 가면 또 아니 그 친구한테 5만 원만 아니 근데 안 가면 결혼식을 페페님 말씀은 네. 결혼식을 안 가면 나 보죠. 근데 안 마치 가도 전 여친한테 미련이 있는 그러니까 것처럼 미련이라기보단 내가 생각했을 때 분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 아니, 어떻게 헤어졌는지 모르는데 웬 분노?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결혼식에 자기 둘만 해도 바쁜데 과연 정말 냉정하게 이분까지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막 그건 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내가 심각한 고민을 그쪽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의식 자체에 없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뭐 못 오면, 그러니까 누가 못 왔다고, 이제 뭐 그때 내 여친 사귀어서 아직 뭐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막말로 뭐 내가 그날 일이 뭐 생겨서 뭐 못 가, 뭐 이러면 뭐 뭐라고 말할 건데. 그리고 저는 그 결혼을 해본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청첩장을 비록 아직 직접 받진 않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동기 친구분이 청첩장을 나중에 준다는 가정하에 네. 그러면 보통 그 남편분도 예비 아내분과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번에 누구 부르려고 하는데 어떠냐 뭐 이런 친구 저런 친구 중에 그 아내분 입장에서는 내 전 남친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청첩장을 그래도 보내게끔 했다는 거는 전 여친분도 뭐 쿨하게 와라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스탠스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여나 청첩장을 나중에 받으신다면 뭐 불편하시면 안 가셔도 되지만 가셔도 그 예비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다 어느 정도 어레인지가 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사실 살면서 약간 이 생각이 바뀐 적이 없는데 사실 저는 지나간 인연이면은 약간 응원을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 하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 내신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5만 원? 근데 저는 제 질문은 이거예요. 둘 다 아는 사람이잖아. 네. 그러면은 인당 10으로 줘야 되는 거야? 보통은 근데 그러지 않아? 보통 그랬었어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게 사실 뭐 바뀌어야 되는 한국의 나쁜 결혼 문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20을 내는 게 요즘 물가라는 표현도 웃긴다. 근데 어쨌든 시가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사연을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원 씨 말씀대로 5만 원 너무 짜고. 축의금만 어떻게 나중에 보내시든지 선물을 하시든지 하시고 결혼식은 사실 근데 결혼식 안 가면 식권 세이브 아닙니까?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5만 원만 해도 뭐 괜찮아요. 그쪽도 나쁘지 않게 만약에 생각하지 저는 않을까. 결혼식에 참여한다. 그러면은 10 플러스 이제 약간 불편감 해소용으로 축하한다는 의미로 5 정도 더해서 한 25 정도. 25.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은 이제 도합 10. 네. 그리고 이제 응원한다. 약간 이런 응원은 빠지질 않네요. 응원해야지. 그래야 이제 어쨌든 있었던 사실이 없었던 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혹여나 남아 있을
한 가닥의 건덕지라도 앞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라. 약간 이런 의미를 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쇼미더머니님 선택지가 2개 있습니다. 가셔서 25만 원을 내시든지 가지 마시고 5만 원을 보내시든지. 근데 가서 25만 원까지면 좀 오버라고 들 것 같아. 왜냐면은 그러니까 별로 막 그렇게 베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리고 또 그분의- 쇼미더머니님도 걱정하시는 포인트가 너무 많이 내면 아직 뭔가 좀 미련이 있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냐라고 하셔서 근데 그거는 전 아닌 것 같아.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인당 야. 10이라며 시가가. 그럼 20으로 그냥. 아니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아. 전 여친이라는 설정을 빼고 그냥 두 남녀가 결혼을 한다. 그냥 이렇게만 좀 콤팩트하게 생각하시면 가볍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20 땅땅땅. 20 땅땅땅. 아니야. 나는 10. 가서 10. 가서 10이면은 뭐 근데 굳이 가야 되나? 그러니까 안 가도 되지. 그거 안 가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혹시나 불편하시다면 네. 좀 핑계 대시고 안 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어쨌든 좀 그렇게 좀 이해타산적으로 생각을 해서 과연 이분들이 내 결혼식에 올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쵸. 또 현실적으로 또 필요한 시간이야. 저는 너무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냈어요. 그게 후회가 돼요. 지금- 연락이 끊긴 애들이 많아요. 지금 재원 씨 눈빛이 아. 진심이에요. 그뭐 연락하셔야죠. 아니 근데 이게 막 또 받아내려고 연락하는 것 같잖아. 야 내가 그때 막 냈잖아. 알지? 하는 게 좀 그렇고. 좀 그래. 네.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냥 굳이 이게 아니- 뭐 사실 축하만으로도 저는 뭐 충분히 그 되는 거 아닌가. 그렇긴 이상적으로는 그렇긴 하지 맞아. 네. 음.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쇼미더머니님 아직 가을까지 결혼식 좀 남았으니까 청첩장 받으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직 지나지는 않았네요. 예. 근데 상황이 재밌네, 되게. 그러니까요. 갈등도 있고. 근데 이런 갈등을 하는 것 자체가 기억에 습작. 이젠 버틸 수 없다고. 새 아저씨의 죄송합니다. 돌려서. 여기 아무튼 소주잔 저는- 3개요. 근데 진짜 별 생각 없으시면은 그냥 그렇게 신경 안 쓰시는 대로 그냥 저는 딱 그냥 10만 원. 가서 10만 원이면 좀 무난하지 않나? 그러니까 콤팩트하게 생각하세요. 음, 콤팩트하게. 예.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사실 고민을 안 해도 되는 문제인 것 같긴 해가지고. 그게 사실- 아마 네. 그걸 의식하는 것 자체가 아마 부담스러울 수 있고. 네. 맞아요. 사실 솔직히 좀 귀여운 사연 같습니다. 저도 그냥 콤팩트하게 저기요 생각하세요. 본인 유부남이라고 지금. 콤팩트하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 마지막 사연은 우리 회표님 목소리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서님의 사연입니다. 아, 저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17살 김민서입니다. 진짜? 잠깐만, 너무 고등학생 누가 그렇게 얘기해? 초등학생 같잖아. 알겠어요. 매일 아침 등교하면서 듣는 이 방송이 너무 재밌어요. 와 우리 방송 진짜 고등학생도 들어? 저기 민서양 이 방송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유해한 방송이야. 또 가끔씩 욕도 튀어나오고 그런데. 아직 내가 봤을 들으면 때- 안 아니야, 돼. 내가 봤을 때 반면교사로 삼으면 아야, 성공해. 아직 들으면 안 돼요. 특히 영화 리뷰 코너는 안 본 영화여도 다 들어버려요. 스포일러나 결말을 다 알고 봐도 좋은 영화는 여전히 재밌는 것 같아서요. 영알못이라뇨. 영알이시네요. 영자랄. 영자랄. 아니 꿈나무한테 영알못이라니. 요새 영자랄을 뭐라고 표현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요즘 또 MZ들 사이에서는 읽어주시죠. 사실 전 중학교 때만 해도 영화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겨울방학 때 우연히 봤던 인터스텔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며칠 동안이나 멍했다니까요. 우주의 광활함, 시간의 상대성, 그리고 아빠와 딸의 이야기. 이과인가? 이과 가셨나? 가능성 있는데? 약간 이과 감성이. 특히 아빠와 딸의 이야기는 저에게 정말 큰 울림을 줬어요. 사실 제 아빠가 제가 10살 때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머피가 아빠를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아빠가 딸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우주로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좀 났어요. 우리 아빠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동시에 이상하게 위로도 받았어요. 그 뒤로 영화에 푹 빠진 것 같아요. 학교 도서관에서 영화 관련 책을 찾아 읽고 유튜브에서 영화 분석 영상도 찾아보고 심지어 상현님의 방송도 그때부터 열심히 듣기 시작했어요. 이거 열심히 듣지 마세요 이거. 하나도 도움 안 되는 방송이야. 그래서 말인데요. 영화의 역사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영화 이론 같은 거요. 그리고 카메라 앵글이나 조명 같은 기술적인 부분들도 너무 궁금한데 이런 걸 지금부터 공부해도 될까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 또래 친구들은 영화관에 잘 안 가는데 저는 꼭 극장에서 영화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제 생각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또 추천하시는 책이 있으신가요? 박상현 씨. 망했다. 사실 엄마는 제가 영화에 이렇게 관심 갖는 걸 좀 걱정하세요. 공부에 방해될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영화 공부가 제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어쩌면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되어서 아빠와의 추억을 담은 영화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상현님, 사실 방송 들으면서 너무 멋지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상현님이랑 재원님, 루루님, 영표님, 석돌님, 광롱님, 근범님 등등 다들 영화학교 동기라고 하셨잖아요. 영화 얘기 나눌 때마다 정말 재밌어 보여요. 저도 나중에 그런 친구들 만날 수 있겠죠? 라고 우리 김민선님 정말 귀엽고 똘망똘망 차고 희망찬 사연 또 고민 많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참 오랜만에 이 심장을 불지피는. 그럼 불 지펴졌어요? 아니 뭐 사실은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저나 상현 씨나 영화 학원 강사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영화 입시 학원에서 네. 아이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 사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은근히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진심이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괜시리 좀 되게 반갑고 또 응원하고 싶네요. 네. 민서양의 인생을 뒤바꾼 영화 인터스텔라. 괜히 천만 영화가 아니에요 또. 그죠? 네. 그 진짜 미친 장면이잖아요. 그 예. 머피랑 그 영상 보는 그 씬. 사실 또 그 사연 보내신 분께 좀 찬물을 끼얹는 소리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그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치세요? 근데도 푸푸님이 말씀하신 그 장면 있잖아요. 내가 말했잖아.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니까. 저요? 네. 아니 끝까지 들어봐. 네네. 영화는 별로지만 그 장면은 좋다고. 나 피도 눈물도 다 있어요. 울컥했어요, 안 했어요? 그 장면에서. 피도 눈물도 없지만 공포는 느끼는 남자. 공포만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공포의 F야.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 나머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한 공포를 아니 느끼는 그리고 거야. 봐봐. 이거 좀 그때 위험한 말이지만 스타워즈에서 약간 도열화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제국을 좋다. 네, 제국이 좋다. 제국과 조교 모든 게 한 개로 귀결되거든요. 저 파쇼 얘기를 걷게 되는 건가요? Are you fascist? 아니 이게 또 어린 꿈나무 친구의 사연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인터스텔라를 통해서 또 돌아가셨던 아버님과의 어떤 추억도 많이 떠올리셨던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영화 입시를 어쨌든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재원 씨도 이 분야에 잠깐이나마 몸을 담으셨던 전문가라면 전문가이실 텐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당연히 응원을 드리고 근데 정말 뭐 현실이랑 뭐 같이 말씀드리면 확실히 좀 쉽지는 않고 이쪽도 어쨌든 지금 뭐 다 유튜브 쪽이나 방송 쪽이 더 커지고 있고 영화는 그리고 아까 또 저희가 AI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네, 또 매니아틱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사실 그 꿈을 좀 마냥 짓밟는 얘기를 해줄 수는 없고 당연히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그래도 그 하나의 큰 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버님과의 이야기를 하나 만들고 싶다. 이 만들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으면은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좀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대신에 생각보다 진짜 좀 힘들 수가 있다. 많이.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다 걱정을 하고 그런 데는 이유가 사실 있긴 해요. 네, 저도 이제
뭐 돌이켜 보니까 그때의 어떤 선생님의 말씀들이나 다 이게 이제 전 방골 기질이 있어서 다 흘려보냈는데 지금은 이해는 된다. 네, 지금은 이해? No.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정답. 옳았어. 맹신. 아 그게 이해 정도가 아니라 맹신이었다. 역시 현명하셨구나. 어른들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조금 뭐 더 뭐 자세한 얘기도 해주고 싶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도 이 어떤 이렇게 지금 못 말리는 상태거든요. 못 말리는 상태. 말리는 상태는 한번 좀 경험해보고 가도 늦지 않는다. 다만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자기의 좀 다른 무기 하나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가 안 됐을 때 왜냐면 영화라는 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운도 엄청 따라야 돼. 이거 로또야 로또 거의.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자기 단편 정도는 만들고 할 수 있겠지만 로또라 물론 이제 그 하면서 아마 겐또가 쓸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저기요. 네. 자, 민서양한테 아니에요. 나 애들한테도 이렇게 아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겐또라니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민서양한테 왁구 와꾸라니요. 그러니까 계획 아니면은 좀 견적. 견적이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찍어 보니까 나 재능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남들도 많이 좋아해줘. 그러면 계속 이제 쭉쭉쭉 가면 되는 거고 좀 밋밋하네 하면 이제 두세 번 더 도전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걸 갈 수도 있고. 네. 근데 또 두세 번 실패했는데 갔는데도 성공하신 분들 이게 정답이 없어. 정답은 물론 없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상태면은 해보긴 해봐야 돼. 안 해보면은 나중에 엄청 후회하게 될 거야. 재원 씨가 말씀하신 대로 못 말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 말리는 상태여서 그래서 나를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부딪혀 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그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추천을 드리면은 시나리오 좀 바이블 같은 책은 저는 이제 그 세이브 더 캣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이브 더 캣이라는 책이고 그다음에 앵글이나 조명 같은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뭐 사실 유튜브 영상으로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사실 그 사람들이 더 잘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그런 게 좀 잘 나와 있어서 그런 걸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 DVD나 뭐 블루레이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코멘터리라는 그러니까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든 감독자나 제작자들이 그 생각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영화를 같이 보면서 그건 아니면 메이킹 영상이라던가 그런 거를 좀 보면은 대충 이제 가다가 잡히거든요. 양해 바랍니다. 이게 현장 용어들이 난무하는데 가다 잡히고 좀 이론적인 부분은 기준이 잡힌다는 얘기였어요. 정성일 평론가님. 정성일 평론가님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지금 이 나이 때? 아까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의 영화는 말도 안 되게 어렵지만 그의 말은 쉽다. 오케이. 라는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예를 들어 개땡큐가 그런 거예요. 나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근데 정성일 평론가님이 뭐 해석한 게 있다? 그게 저도 그렇게 몇 개 좀 해석해서 봤습니다.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이라던가. 물론 이제 그거는 좀 완전 시네필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서 천천히 그런 좀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들의 그런 흥미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장르를 좋아하고 어떤 감독을 좋아하면은 내가 왜 그걸 좋아할까? 인터스텔라 물론 이제 그 아버지와의 어떤 추억 때문에 그 인터스텔라가 좋고 그런 작품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더 연장돼서 그러면 나는 이 이야기로 어떤 걸 파생시켜서 더 찍어낼 어떤 감성 그러니까 더 이렇게 구체화를 계속 시켜보시고 적어 놓으시는 게 좀 자기의 어떤 취향이라던가 앞으로 만들 어떤 사명이라던가 그런 거를 좀 더 구체화 시키면 시킬수록 다른 사람들이랑 말도 하기에도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영화를 인터스텔라 비슷한 영화 추천해 줄 수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인터스텔라는 SF라 당장 찍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는. 맞아요. 그럼 그거 비슷한 이야기 구조의 어떤 다른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저는 사실 방금 재원 씨가 말씀해주신 것들도 다 좋지만 영화를 많이 보는 게 일단은 장땡이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좀 있어가지고 좀 장르나 어떤 제작국과 편식 없이 영화를 좀 많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되게 구태의연한 소리지만 고전을 고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부담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막 무성 흑백 영화 시절부터 다 찾아봐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흥미가 가는 한도 내에서 조금 민서양이 생각하는 오래된
영화들도 한 번씩은 섞어서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마지막으로는 결국 저희 다 영화 변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응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뉴비 들어오니까 신났잖아. 신병 들어오니까 우쭈쭈. 걱정도 신병마다- 되면서 우리도 아직 병장을 달지 못하긴 했지만 함께 이 서버를 이끌어 보지 않겠는가? 우리 함께 필드에서 만나요. 해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저희 방송 좀 그렇게 많이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도 한마디 더. 네. 친구 만날 수 있긴 한데 이게 다 그런 애들만 오는 건 아닐 거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 다 뭔가 엄청 다 영화를 나처럼 좋아하겠지? 요런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거에 너무 막 이렇게 목매지 마시라. 목매지 천착하지 마시고. 마시라. 근데도 이 정도는 진짜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그럼요. 분들이 당연히 있으니까. 근데 저 진짜 마지막에 짧게 네. 그 민서양 사실 저는 그 진짜 이런 분들 너무 반갑잖아.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만약에 민서양이 나중에 영화를 찍게 된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만약에 그때까지도 배우를 하고 있으면 진짜 너무하네 이 형 진짜. 제가 여기서 와 여기서도 지금 캐스팅 어필이에요? 홍보 아니야. 홍보 아니고 이제 그 원래는 사실 이제 돈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필요한 배역이 있다면 맞는 네네네. 배역이 있다면 네네. 그러면은 이제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민서양이 오디션 보는 거 아니야? 볼 수 있지. 봐야지 당연히. 그렇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탈락해도 할 말 없기에요. 당연하죠. 표표님 죄송한데 쓰디쓴 국밥. 마음은 괜찮은데요. 이미지가 안 맞아서요. 이미지가 안 맞으셔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그러고 딱 내려오면서 이제 눈물 또르르. 가슴을 대인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귀여운 사연까지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아봤습니다. 응원합니다. 근데 대박이다. 난 진짜 고등학생이 들을 거라고 상상도 그러니까요. 못하고 있었어. 그것도 정말 여고생이. 상상 못했어. 여고생이 그 혹시 주위에 좀 퍼뜨려 주세요. 악한 영향력. 그 주변에 그 영상 좋아하시는 다른 분들한테 네. 되게 재밌다고 유익하다고 네. 아시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 이렇게 선배님들의 쌓이고 쌓였던 사연 이렇게 읽어보면서 같이 얘기도 나눠봤는데 두 분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짧게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 사실 그 숏폼이 대세다 보니까 하도 짧은 것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긴 얘기를 들으니까 또 감회가 또 새롭고 좀 더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더 깊은 얘기 하게 되고 이런 좀 저한테 되게 울림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뭐 저는 만나서 얘기해 보고 싶다. 오. 만날 수 없겠죠? 뭐예요 이거? 들어와. 그러니까 그 글만 봤을 때 어쨌든 되게 다들 진짜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다들 너무 매력적이신 분들 같습니다. 네. 게스트 초청석? 저희는 기회가 되면 좋죠. 오호. 근데 그거 대참사 아시죠 저희? 뭐요? 뭐 팬미팅 같은 거 하려다가 팬미팅이라뇨. 표현이 좀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선배님 한 분씩 가끔씩 모셔가지고 어쨌든 뭐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그런 자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해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결국 이 통지서 방송은 심야 감성 성공했나요? 심야가 사라졌어요 어느새. 잠이 깼지. 원래 잠이 깨. 그냥 정오에 듣는 방송처럼 눈이 아주 똘망똘망해지셨을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하지만 이것도 또 이거 나름의 매력이 있었던 방송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상현 씨의 그 마음에 드는거나 그런 거 알 수 있는 거 이제 과연 다음 회차에 우리를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다음 통지서에 그렇지 하차. 오늘 너무 또 잘해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두 분 모시고 사실 목소리 톤에서 느꼈어. 나 이제 상현이가 약간 간파가 되거든. 네 어쨌든 지쳤어. 저희 지금. 정리 좀 할게요. 예.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선배님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동입니다. 네, 해서 또 이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통지서는 좀 더 버스를 빨리 출발할 수 있게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저희 타있든 안 타있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통지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행복하세요. 오늘
얘기도 함께 나눠봐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했어요. 영화학개론 통지서